자, 오늘 시간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합니다. 자, 민법 주의토지 통행권 강의입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역권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역권은 등기를 수반하는 물권입니다. 자, 등기를 수반하는 용익 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등기를 수반하는 용익 물권이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용익 물권은 아닙니다. 왜? 등기가 나오지 않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등기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지역권에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임의규정입니다. 협의에 의해서 계약관계로 성립되는 하나의 권능이다 이겁니다. 자, 계약관계로 요구되는 청구권,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첫 번째 문제, 등기가 나온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등기가 수반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다. 주의토지 통행권 강행 규정이다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맹지인 소유자가 승역지, 도로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 계약서대로 이행하자는 계약서대로 청구권을 발생하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첫 번째 문제, 등기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계약서를 토지 사용 계약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까지 해주지 않죠. 등기까지 동의한다 하면은 지역권 등기가 되는 거죠. 지역권 등기는 그만큼 맹지인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의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까지 해주겠어요? 자기 토지에 통로를 허용하는데, 자, 진입하는 통로를 허용하는 대신 토지 사용료를 받는 대신 등기까지는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계약서대로 서로 간에 이행을 하는 것,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당연히 승역지 소유자가 반드시 그 권리를 받아줄 의무가 없죠. 그래서 협의하면 협의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된다. 자, 그래서 계약서대의 어떤 문구를 중요시한다. 임의 규정.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요시한다. 임의 규정이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주 쉬우니까 단순 암기. 먼저 등기 나온다 안 나온다. 등기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의 2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통로가 없는 경우는 맹지다 이거죠. 그 토지 소유자는, 요역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행을 허락받았어도 손해를 끼치면 손해는 보상해야 되죠.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자도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지역권자도 등기는 요구하지만 손해는 보상해줘야 됩니다. 항상 손해를 끼친 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자, 주의토지 통행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220조 조항입니다. 분할 일부 양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자, 원래는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였는데 도로에 인접하는 한 필지였는데 이것이 분할돼가지고 양쪽에 분할된 토지가 다 도로에 인접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할을 맹지인 한쪽이 맹지고 한쪽만 도로변에 전부 인접한 토지로 분할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원래는 한 필지였는데 분할되고 나서 맹지가 됐다 이겁니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 자, 분할로 인해서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시험 문제, 이 당사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분할과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됐을 때는 그 맹지 소유자는, 자, 분할로 인해서 소유자, 당사자는, 자,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무상 통행권이 주어집니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지만 그 맹지를 승계한, 특정 승계한 자는 이제 유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인 통행권자는 누구에 한한다? 분할 당시의 소유자에 한한다. 자, 무상인 통행권자는 누구에 한한다? 분할 당시의 맹지 소유자에 한한다. 그래서 자, 특정 승계인,
또는 제3자는 무상 통행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상 통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주 시험 잘 나오죠. 어떤 말을 주의해야 됩니까?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됐을 때는 그 당사자만 무상 통행권이 된다. 나머지 특정 승객인과 제3자는 무상 통행권이 없다. 이게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자, 다음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조문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의토지 통행권의 내용으로 갑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 주의토지 통행권의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만 잡아도 시험에 맞출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토지의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민법에는 인정되는 권리자가 아닙니다. 불법인 사람은 민법에서 보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토지 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상린관계가 뭡니까? 이웃간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로서 주의토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겠죠. 불법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끝에 있는 서술어 주장할 수 없다. 딱 나오면 되죠. 자,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없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달라고 협상할 이유도 없죠. 불법 점유자는 나가야죠, 자기가. 자, 그 다음에 변동 가능성. 주의토지 통행권의 변동 가능성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해서, 객관적인 변경에 의해서 언제나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세 가지 측면만 외우면 되죠. 첫째, 등기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임의 규정이다. 세 번째, 고정 불변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 도로변에 인접한 통로를 인정했던, 통행하라고 허락했던 승역지 소유자가 변동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동, 수정이 가능하지 고정 불변적이 아니다. 고정 불변이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고정 불변이다 하면 안 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임의 규정으로서 변경이 됩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고정되어 있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의토지 등의 현황과 구체적 이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구체적 사항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포위된 토지 소유자 하면은 맹지를 말하죠. 자,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상 도로의 폭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맹지 소유자를 위해서 발달되는 이론이 아니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의 폭과 일치하는 통행권이라면 폭이 4m를 기본으로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이게 폭을 4m까지 내달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법에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승역지 소유자가 합의를 하면 모를까? 승역지 소유자가 합의를 안 했는데 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의 폭하고 똑같은 폭으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 4m를 도로로 보는데 4m 이상을, 자, 4m 이상으로 통행권을 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의 폭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면 틀려요.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건축법상 도로의 폭과 관한 규정보다 더 넓게 인정될 수도 있고 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자, 도로의 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토지의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주의토지 통행권. 자, 토지가 원래 한 필지였는데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소유자는 그 소유자 당사자만 무상 통행권이 주어집니다. 돈을 주지 않고 통행료를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무상 통행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3자나 특정 승계인은 유상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긴 경우 이건 맹지가 됐다 이거죠. 이럴 때는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유상으로 가야 됩니다. 당사자만 무상이지. 그래서 특별 승계인 딱 나오면 제3자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3자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특정 승계인 떴다 하면은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갑과 을 간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무상 통행권이 인정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만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병에게, 병하는 순간 제3자죠.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병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무상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있다 하면 틀리죠. 이해하시죠? 야,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자, 맹지가 됐다. 분할로 인해서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한 이상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 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 통행권이라는 것은 자, 당사자 분할과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당사자에게만 무상 통행권입니다. 자, 특정 승계인 제3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입니다. 통행지 소유자 하면은 통행지 소유자니까 승역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통행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토지 주인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통행지 소유자, 토지 주인의 권리 의무. 자, 통행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는 야, 통로를 인정했죠. 야, 통행하라고.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 담장 같은 걸 설치했을 때는 자기가 철거를 해줘야겠죠.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자, 통행지 소유자 하면은 승역지 소유자. 자, 승역지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도 인정을 해야겠죠.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되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 허락을 얻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통행하도록 놔둬야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자,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눌러 살지 않는 이상 통행만 하고 있을 때는 통행지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눌러 살고 있으면 인도를 청구하는데 눌러 살지 않으면 그냥 인정해야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래서 통행지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점유하지 않는 이상. 자, 이렇게 문장을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의토지 통행자의 권리 의무. 주의토지 통행자는 요역지, 맹지 소유자, 통행하는 자. 자, 주의토지 소유자, 통행권자의 권리 의무. 자,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자, 주의토지 통행자, 자, 통행하는 자도 좀 철거해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해가 됐을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다. 당연하죠. 통행만 하면 되지. 여기 살고 있는 승역지 소유자고 나가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는 없다. 조용히 자기들은 통행만 하라.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겠죠. 이게 원칙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사용 방법을 그 용법에 따라 바꾸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자는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통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통행해야 됩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자, 주의토지 통행권을 해달라고 협상할 때는 반드시 통행권은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이 됩니다. 현재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을 못하게 됐을 때 협상하는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근데 기존 통로가 있는데 이미 그것이 통행 이용에 부적합하고 통행로로서 기능이 상실했을 때,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했다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고 기능이 상실했을 때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기존 통로가 있다는 용어가 나오면 그대로 통행을 해야 된다. 하지만 어쩔 때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그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고 기능이 상실됐다는 단어가 나와야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성이다. 그리고 이미 통로가 있을 때는 기능을 상실해야 된다. 통로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차 미래를 위해서 미리 통행권을 해달라고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용하면 돼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통로를 주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통로가 있으면 그 기능이 상실하거나 부적합할 때만 요구하는 거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장소로 통행한 권리는 없다. 편리한 이유로는 안 돼요. 편리한 이유로 새로 주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 기존에 통로가 있으면.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미리 달라가면 안 된다. 주의토지 통행권 장차 미래를 위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경우에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라는 말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졌을 때 공식적으로 도로가 만들면은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되죠. 남의 토지 통로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로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공로가 개설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도로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는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한다. 공로가 개설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자연히. 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막았답니다. 이건 배신행위죠. 신이 성실에 반하죠. 자기가 원래 맹지가 아닌데 스스로 맹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토지 소유자한테 통로를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문장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막았다, 막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막는 건물을 축지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의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의신탁자. 자, 명의신탁자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 명의신탁자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신탁의사한테 아예 넘겼어요. 모든 협상할 권리는 누가 있다? 신탁의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토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탁법상 명의신탁자는 원래 옛날 토지 소유자, 옛날 등기부상.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자기 거라고 신탁의사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 모든 매매와 처분, 협상은 누가 한다? 수탁자인 신탁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등기를 아예 넘겨줬죠. 신탁법상에. 그러면은 신탁법상에 넘기면 공식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런 명의신탁자는 옆에 승역지 소유자한테 통행권을 협상할 권리가 없죠. 계약 명의자는 신탁의사가 해야 됩니다. 수탁자가 하는 거죠. 수탁자, 신탁의사가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지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용어를 반드시 숙지하고 반복해서 암기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이론은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한다?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현재성을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도로의 표가 이것을 인정할 의무도 없다. 고정불변되지 않는다. 변경된다. 자, 이런 식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반복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